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확통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 잘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자, 문제수가 적어서 바로 이항 정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항 정리는 외워야 될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따라오고 잘 극복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28쪽 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항 정리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항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항이 두 개다. 자, 항이 두 개. 자, 항이 두 개인 항을 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항 정리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A 더하기 B를 제곱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이거를 이제 곱셈 공식의 정리라고 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뭐의 제곱 B의 제곱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먼저 해주면 이 아이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다음부터 A 더하기 B의 4제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물론 알 수는 있어요. A 더하기 B를 전체 일단 이걸 제곱한 것을 다시 한번 제곱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무식하게 막 일일이 전개하지 말고 분명히 무슨 패턴이나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경우의 수, 조합을 이용해서 이끌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보면은요. 얘는 A의 2제곱, 여기가 A의 1제곱. 그러면 A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B는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이라서 B는 오름차순일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여기도 볼까요? A가 3차,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거고 B는 쭈루룩 0차, 1차, 2차, 3차,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의 합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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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의 총합이 항상 똑같아요. 3차, 3차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A 4제곱 더하기 여기는 몰라. 근데 A 세제곱 B인 건 알 거고 여기 몰라요. 그치만 A제곱 B제곱인 거 알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몰라요. 그치만 A B의 세제곱인 거 알 거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B의 4제곱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일단 어떤 패턴이 있는지는 알겠다. 그치만 나는 이 아이의 뭐는 모르겠다. 앞에 있는 개수들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나에게는 주머니가 있어. 아까부터 계속 주머니 타령이죠. 그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A라고 써져 있는 공과 B라는 공이 써져 있는 공이 나란히 한 개씩 있어요. 자, 여기도 A라는 아이가 써져 있는 공, B라는 아이가 써져 있는 공. 여기도 A라는 아이가 써져 있는 공, B라는 아이가 써져 있는 공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공을 한 개씩을 꺼낼 거예요. 자, 공을 한 개씩을 꺼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나는 이 A의 세제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공을 다 꺼냈을 때, 자, A라는 공이 3번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여기서 A 뽑고, 여기 A 뽑고, A 뽑고, 이런 경우밖에 없죠. 그쵸? 자,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제곱 B라는 건 뭐냐면 A를 2번 뽑고 B를 1번 뽑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뽑고 B를 뽑아도 되고요. A 뽑고 B 뽑고 A 뽑아도 되고 B 뽑고 A 뽑고 A 뽑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다 보니까 이 A 제곱 B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의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A, B, B. 또 뭐예요? B, A, B, B, A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되겠구나. 3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자냐? 조합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난 총 3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쵸?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요. 총 3개를 선택할 건데 그 중에서 자, 이 말의 의미는 3개의 주머니에서 A를 2개 뽑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 3개의 주머니 중에서 A를 2개 뽑을 거야. 그럼 이 상황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되는 것은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3이 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빈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얘는 왜 앞에 개수가 1이 되냐면 나는 주머니가 이번에는 몇 개예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를 4개 모두 뽑을 거야 이거죠. 그러면 얘는 4개의 주머니에서 4개를 모두 뽑을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개라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세제곱 B라는 건 뭐예요? 4개의 주머니에서 A는 3개 뽑고 B는 1개 뽑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나는 4개의 주머니에서 A가 올 수 있는 아이 3개를 뽑겠어. 그러면 이 아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될 거라 여기 앞에 개수가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A제곱 B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A를 몇 개 뽑겠다? 2개 뽑고 싶어요 라는 거니까 여기는 4C2가 될 거고요. 4, 3, 12에서 여기는 6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B 세제곱 같은 경우는 4개의 주머니 중에서 A를 몇 개만 뽑겠다? 1개만 뽑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 C, 1로 둘 수 있고 이 아이도 경우의 수가 4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의 4제곱 같은 경우는 4개의 주머니에서 B만 뽑겠다 라는 거니까 A는 뽑지 않겠다 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4, C, 0 해서 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조합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요걸 갖고 이제 A 더하기 B의 몇 제곱에 대해서 N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나는 A하고 B가 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N개가 있어서 난 N번 선택을 할 건데 그 중에서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를 몇 개를 뽑을까를 기준으로 먼저 해보는 거죠. A를 만약에 3개를 뽑으면 B는 N-3개가 자동으로 뽑힐 거니까 항이 2개다 보니까 A가 뽑히면 자동으로 B의 개수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자, N, C, 0. 자, 여기는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는데요. 여기는 B의 개수를 선택한 거라고 쓸게요. 나는 N개 중에서 B를 0개 뽑겠다. 그럼 A가 몇 개가 뽑히나요? N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그래 이 상황은 자 A가 N번 뽑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건 거죠. 자, 더하기. 그러면 이제 뭘까요? NC1이라는 건 B가 몇 개 뽑혔어요? 1개 뽑혔기 때문에 N은 N-1개 뽑히고 B가 이렇게 1개가 뽑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N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 누구를 2개 뽑는 거예요? B를 2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A는 N-2개가 뽑히고 B가 2개가 뽑힐 거야. 이렇게 해주자 이건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B가 몇 개? N개 모두 뽑힐 거라 A는 0개가 뽑힐 거고 B가 최종적으로 N개 뽑히는 걸로 하자라고 두자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항 정리라고 불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항 정리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 문자 앞에 있는 이 NC0, NC1 그 다음에 NC2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조합으로 처리된 이 아이들 있죠? 얘네들을 갖고 이름을 붙이기를 자, 이항 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루가 개수라고 하죠? 이항 개수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아, 그렇구나. 요 아이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길 갖고 밑에 보면 개념 체크 문제를 갖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x 더하기 뭐인 거예요? 2y의 세제곱을 뭐를 이용해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나는 3개 중에서 0개 뽑힌다. 그러면 x가 3번 뽑힐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더하기 3번 중에서 1번 뽑을 거야. 누구를? 자, 그럼 x는 2번 뽑힐 거고 이 y는 1번 뽑히겠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3번 중에서 2번 뽑힐 거야. 자, 뭐가? 2y가. 그러면 x는 1번 뽑히고 이 y는 2번 뽑히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중에서 3번 뽑힐 거야. 그럼 x는 0번 뽑히고 이 y는 3번 뽑히겠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계산해주면 얘는 3C형은 1이죠. 그럼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3, 2, 6의 x제곱 y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3이죠?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러면 4, 3, 12x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y는 여기가 1이에요. 2를 세제곱하면 8 해서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를 이용해서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안 내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하셔야 돼요. 자, 보면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2x 더하기 y의 몇 제곱? 4제곱의 개수에서 자 여기에서 x 세제곱 y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이것의 개수를 물어봤다.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저는 자 보세요. 자 x 세제곱 y니까 아 얘가 당연히 몇 번 선택이 될 거예요. 3번 선택이 되고 얘가 몇 번 선택이 되겠구나. 한 번 선택이 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하든 얘를 기준으로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나는 얘는 4번 중에서 몇 번? 3번이 선택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x가 3번이 될 거고 y가 딱 몇 번 되겠구나. 한 번 되겠구나. 여기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쵸? 여기 A 자리, 여기 보면 이 A 자리에 오는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X가 되는 거고, 자, B 자리에 오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계산을 해주면 4C3은 4 곱하기 2를 세제곱하면 8에 X 세제곱 Y가 되기 때문에 X 세제곱 Y라는 형태가 딱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의 개수는 뭐가 될 거다? 4, 8에 32예요 라고 처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비교적 쉬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 x의 세제곱 더하기 뭐인 거야? x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이 자, 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x 세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가 1번보다는 살짝 쿵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를 작은 별표를 하시고요. 자, 얘는 딱 보자마자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의 관계를 통해서 x세제곱 y가 도대체 x가 몇 번 선택이 되고 y가 몇 번 선택이 되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지수로 줄 건데요. 나는 얘를 A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할 거다, B번 선택할 거다라고 일단 쓰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는 식을 횟수로 하나를 둘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의 차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 겁니다. 이건 꼭 써주세요, 여러분. 나는 첫 번째 횟수를 갖고 식을 쓸 거고 두 번째 차수를 갖고 식을 쓸 거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 아이는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나는 A랑 B를 합쳐서 총 몇 번을 선택해야 하냐면 5번을 선택해야 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차수는 뭐냐면 보세요. x세제곱을 a번 선택하면 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x세제곱을 a번 선택했다는 건 a번 거듭제곱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차수는 3a. 이 아이가 차수가 되는 거죠. 그 아이를 그대로 끌고 가면 여기의 차수는 3a 차수가 될 거고요. 얘는 차수가 x의 마이너스 1차예요. 얘를 b번 선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차니까 3a랑 마이너스 b차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몇 차 만들고 싶어? 3차 만들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일단 뭐를 해줄까요? 연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a는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a는 몇 번, 2번, b는 몇 번, 3번 선택하라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똑같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나는 총 몇 번 중에서 5번 중에서 A를 기준으로 할게요. 2번 선택할 거야. 그러면 자, 2의 x의 세제곱이 2번 거듭제곱이 될 거고 x분의 1은 몇 번? 3번 거듭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5c2는 10인 거니까 10 곱하기 4의 x의 6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약분되면서 x 세제곱이 나오죠. 확인이 됐네요. 그럼 개수의 비가 개수값이 답이니까 답은 몇이다? 40이에요 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서 자, 유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플레이 버튼 스톱하시고 먼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저하고 문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제 4번. 유제 4번에 1번을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뭐예요? x분의 뭐예요? 2. 얘 5제곱. 이것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대요.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나는 여기를 A번 선택할 거다. 그 다음에 얘를 몇 번 선택할 거다. B번 선택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 A랑 B를 합쳐서 뭐예요? 자, 5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차수 비교해 주는 거. x제곱을 a번 선택하면 x제곱이 a번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차수는 몇 차가 될 거다? 2a차가 되는 거고요. 요 i는 x분의 2죠. 얘는 이제 차수를 몇 번? b번 선택하면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죠. 차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차예요. 그쵸? 그럼 이 아이를 합쳐서 몇 차가 되고 싶다? 4차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아이를 또 연립하면 얘는 몇 A? 3A는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몇 번? 3번, B는 몇 번? 2번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몇 번 중에서 5번 중에서 A 기준으로 하면 3번 선택하면 X의 제곱은 세제곱, X분의 2는 몇 번? 2번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 5C3은 10, X의 6제곱, X제곱분의 4라고 해서 여기 약분하면 딱 X 4제곱 나오고 개수의 개수의 값 곱하면 뭐가 된다? 똑같이 40이 되네요. 이 문제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2X 빼기 뭐분의 1, y분의 1의 몇 제곱? 6제곱의 전개식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y 4제곱분의 x제곱에 뭐를 물어봤어요?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얘는 x를 몇 번 선택하고 2번 선택하고 y를 몇 번 선택하면 돼요? 4번 선택해야 되는데 딱 몇 번? 6번 정확하네요. 이거는 뭐 굉장히 쉽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x를 기준으로 하든 y를 기준으로 하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왜? 내가 여기를 2번 선택했다는 얘기는 얘는 자동으로 몇 번이 선택이 될 거예요. 4번이 선택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하겠습니다. 나는 6번 중에서 2번 선택할 거야. 누구를? 이 x가 2번 선택이 되고 여러분 이거 부호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y분의 1은 몇 번 선택이 될 거야? 4번 선택이 될 거야.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얘는 15고요. 곱하기 2x제곱은 4x의 제곱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개수라서 답은 뭐예요? 60입니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항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물론 쉬운 3점이긴 하지만 자, 여기 부분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계속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 하도록 할게요. 잠깐 층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도 지금 두 개의 식에 여기도 다항식이고 다항식이 좀 복잡한 꼴이에요. 그쵸? 이 상태에서 곱에서의 자, 개수를 묻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각각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x를 제곱한 것의 개수가 되려면 만약에 여기가 2차가 되면 여기는 상수항 0차가 오면 되겠죠. 그쵸? 차수 비교해보는 거예요. 차수.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1차식이 왔다고 치면 x에 대한 그럼 여기도 1차식을 찾아서 2를 곱하면 2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차가 오고 여기가 2차가 오면 결국 곱해서 2차가 되겠죠.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가 2차가 된다는 건 얘가 한 번 뽑히고 얘가 몇 번 뽑히면 되나요? 한 번 뽑히면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2번 중에서 한 번 뽑힌다. 마이너스 x제곱이 한 번 뽑히고 자, 2가 한 번 뽑히면 얘는 2차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어서 곱하기 여기도 문제가 뽑힐 거거든요. 얘는 뭐가 뽑힌대요? 상수가 0번 뽑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 뽑히는 거야? 5번 뽑히는 거죠. 그러면 5번 중에서 0번 뽑힌다. 이 x는 0번 뽑히고 1은 5번 뽑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2는 4,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4 x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4 x제곱. 얘는 1이죠. 여기도 1인인 거니까 곱하기 1 해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 x제곱이라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쵸? 또는 자,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4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상황도 올 수 있겠죠. 여기도 이어서 해볼 거예요. 얘가 한 번 1차가 되고 싶대요. 그럼 여기는요,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x제곱이나 x4제곱의 형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수가 1차인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우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수가 나온다는 건 두 번 중에서 0번 나온다. 뭐가? 마이너스 x제곱은 0번이 나오고 2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그쵸? 그리고 이어서
이 오차에서 몇 번이 나오면 돼요? 2차가 x, 요 i가 2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5c 2다. 그러면 이 x가 2번 나올 거고 1이 3번 나오면 됩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2차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C형은 1인 거니까 2는 4. 그럼 여기는 1이거든요. 0번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그쵸? 곱하기. 여기는 5C2는 10이죠. 10 곱하기 얘는 4x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x제곱 나온 거니까 여기는 160이네요. 그래서 160x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랑 160을 합치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답은 156이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살짝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1번과 같이 풀어주는 건 여기를 전개할 때 조금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순한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일이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생각해 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수항이 되려면 이쪽에서 상수항이 오고 이쪽도 상수항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i가 상수항에 오려면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얘가 A번 선택하고 B번 선택해야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는 A랑 B를 합쳐서 몇 번 나온다. 4번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차를 A번 선택하면 A차, 마이너스 1차를 B번 선택하면 마이너스 B차. 그쵸? 그런데 그 i의 결과가 상수항이니까 0차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더해주면 자, 이 a가 4가 되는 거라서 a를 2번 선택하고 b를 2번 선택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도 2번 선택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을 여기를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4번 중에서 2번 선택해야 되겠다. x도 2번, x분의 1도 2번. 그럼 어차피 여기는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면 딱 상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 i 개수는 4, 3, 12. 여기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상수항이 6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상수항을 물어봤으니까 6 더하기죠.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미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차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2차랑 마이너스 2차가 곱해져서 상수항이 나오겠죠. 나는 이쪽에서 마이너스 2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구나. 그럼 똑같이 얘도 A번 선택하고 얘도 B번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랑 B를 합쳐서 몇 번? 나는 4번 선택할 거예요. 자, 이거는 선택이고 그 다음에 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를 A번 선택하면 A, 여기는 X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차죠. 마이너스 1차를 B번 선택하면 차수가 마이너스 B. 그런 이 차수의 결과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차가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둘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 A는 2다. A가 몇 번 선택하고 1번. A가 한 번 선택하고 B는 몇 번 선택하면 3번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였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럼 요 i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요 i를 계산을 하면 4번 중에서 몇 번? 한 번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될 거라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2차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차랑 x제곱을 해버리면 당연하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C1인 거니까 뭐예요? 4가 되겠죠. 여기서는 상수항이 4가 나와요. 그럼 둘을 합치면 상수항은 뭐가 되겠다? 10이 되길 겁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항 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계수는 뭐였었죠? 우리 아까쯤에 이항 정리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숫자들, 이 계수들은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A랑 B를 합치면 계수들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가 1차이면 여기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계수가. 그쵸? 계수들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 계수들만, 우선 일단 계수들만 갖고, 잠깐만요. 여기다 그래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를 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계수들을 보면 제가 체크를 하면 여긴 1이고 여기는 1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A 더하기 B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 다시 할까요? 1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1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끄집어냈더니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뭐예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1, 2, 1. 자, 개수만 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a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b 더하기 3 곱하기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1이고요. 그쵸? 여기는 3, 여기도 3, 자, 여기도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1, 3, 3, 1. 뭔가 규칙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1, 여기도 1, 1, 여기는 2, 1, 3.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상대적으로 대칭의 구조를 조금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자, 뭘까요? 자, a 4제곱. 이것도 정리해줬었는데, 4a 세제곱 b.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a를 2개 뽑는 거니까 4c인 거니까 뭐예요? 6이겠죠. 6a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다시 뭐가 되냐면 4a b의 세제곱 더하기 1 b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i는 1, 그 다음에 뭐예요? 4, 그 다음에 6, 4,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일단 내가 다른 거는 일단 모르겠는데 선생님 일단 그래도요 얘네들은 그거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 뭐를 이루어요? 대칭을 이루어요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선생님 어떤 삼각형을 그렸죠. 이 아이를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은 먼저 써주는 거예요. 1은 써주고 여기가 개수의 비가 1이죠. 그래서 1C0, 1C1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잖아요. A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거나 B를 기준으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C0, 1C1 얘는 뭐예요?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끔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값을 계산하는 거를 자 여기 위에 그냥 겹치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로 그냥 가고 1C0이나 1C1은 1이에요. 2C0 여기 어때요? 3C0, 4C0, 5C0이 모두 1로 수렴하고 있네요. 여기도 어때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일단 1이고 1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쪽 양쪽 끝값들은 모두 다 뭐를 이루고 있었구나? 1을 이루고 있었구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2C1인 거니까 2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위에 있는 걸 두 개를 이렇게 더했더니 뒤에 있는 숫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의 구조가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1 더하기 2니까 뭐가 될까요? 여기 3, 3C 3 맞죠? 3C2도 3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2 더하기 1을 구했더니 그 밑에 있는 바로 숫자 3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도 무조건 얘가 나오게 될 건데요. 계산을 해볼까요? 4C1은 4예요. 4C는 6이고요. 여기는 4였거든요. 4하고 6을 합하면 5C 20. 그러네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쪽도 볼까요? 1과 3을 더했더니 어때요? 바로 밑에 있는 4가 나오네. 여기도 해볼까요? 6하고 4를 더하면 5C3인데 5C3도 뭐인 걸 알아요, 우리는? 10인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도 4하고 1을 더하면 뭐인 걸 알아요? 5인 걸 알아요. 여기도 5가 되겠죠. 이러한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 속에 무슨 삼각형이 존재하는구나, 역삼각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NCR은 다시 할게요. NCR은 n-1 CR 더하기 n-1 CR-1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증명도 합니다. 이 아이를 갖고 우리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지금 나는 2C1과 2C2를 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랑 더한 거죠. n-1, n-1가 바로 뭐로 갈 거야? 3으로 갈 거고요. 1과 2 중에서 큰 숫자 2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3C2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4C1과 4C2거든요. 그러면 4C1 더하기 4C2는 뭐랑 똑같은 값이 되냐면 4보다 하나 키운 5에다가 1하고 2 중에서 2를 선택하는 뭐가 되는 거야? 5C2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이 조합의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파스칼의 삼각형 속에 역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의 몇 제곱도, 5제곱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걸 지우고 자, 나는 a 더하기 b의 5제곱도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개수부터 써볼까요? 맨 끝은 1하고 1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5 더하는 거예요. 10 더하세요. 뭐예요? 10 더하세요. 5 맨 마지막 1까지 가는 거죠. 얘네들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수는 점점 내릴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써볼까요? 저기가 좁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a 더하기 b의 5제곱은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a 5제곱 더하기 5를 그대로 갖고 오고 5에 a 4제곱 b 차수를 줄이는 거죠. 더하기 10에 a 세제곱에 b의 제곱 그쵸? 더하기 5에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1, 5, 10, 10을 안 썼군요. 그쵸? 1, 5, 10, 10. 그러면 더하기 10에 a제곱에 b의 세제곱이고요. 다시 5에 a의 b의 4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이라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전개하지 않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일단 뭐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 속에 담겨져 있는 무슨 의미? 역삼각형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양을 볼게요. 보면 여기를 다시 쓸까요?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자, 어때요? 딱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에요. 여기 1, 2, 여기 2, 1, 1, 3, 3, 1, 1, 4, 6, 6, 4, 1, 1, 5, 10, 15, 1 이렇게. 아, 좌우의 모양도 완벽하게 뭐를 이루는구나? 대칭을 이루는구나 라는 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항계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이에요. 그러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갖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하키-스틱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하키-스틱의 원리. 자, 하키-스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지우면 이거예요. 자, 하키스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변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애가 있어요. 자, 저는 이쪽부터 만약에 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써보면 이거예요. 나는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이에요. 물론 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랬을 때 이 아이의 결과는요. 하키스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이게 꼬부라지죠. 혹은 이렇게 갖다 꼬부라지죠. 이 모양꼴을 그대로 갖는 원리다라고 해서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럼 나온 이 결과가 여기까지 왔을 때 딱 꺾이는 요 값을 읽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0인 거니까 아, 이 아이 값은 뭐다? 10이다 라고 읽으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키스틱의 원리입니다. 자, 제가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쪽부터 시작해볼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C1, 여기는 뭐예요?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 더하기 5C1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분명 여기가 꺾이겠죠. 이 꺾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6C0, 6C1 뭐가 될까요? 6C2가 되겠죠. 아,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뭐가 될 거다? 6C2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 하키스틱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 하키스틱의 원리는 반드시 이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삼각형의 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애매한 요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3C1인 거죠? 그러면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 얘를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꺾이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아이의 결과가 이 꺾인 값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얘는 지금 애매한 데서 출발했죠.
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답은 우리가 학기스택의 원리를 썼다고 치면 얘는 뭐가 추가된 거다? EC0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EC0 값을 이 별에서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빼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학기스택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원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여기 잠깐 옆에서 똑같이 하나만 더 그려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원래 뭐였었냐면 자, 1이 있었고요. 1C0, 여기가 1C1, 2C0, 2C1, 2C2, 그 다음에 3C0, 3C1, 3C2, 3C3, 그 다음에 4C0, 4C1, 4C2, 4C3, 그 다음에 4C4. 하나만 더 쓸게요. 5C0, 5C1, 5C2, 5C3, 5C4, 5C5까지 써봤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키스틱은 자, 이 삼각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라? 변에서부터 출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아이가 요 아이의 결과가 얘가 되는 걸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해볼게요. 자,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은 자, 정말 5C3이 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증명에서 필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이 존재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뭐로 증명할 거냐면 NCR은 n-1cr 더하기 n-1cr-1과 똑같다는 걸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1C0을 일단 저는 2C0으로 바꿀게요. 1C0이나 2C0이나 모두 개수가 1인 거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2C0과 2C1을 더하면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3C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C1과 3C2를 더하면 이 결과는 4C2가 됩니다. 계속 갈게요. 4C2랑 4C3을 더하면 이 아이는 뭐가 돼요? 5C3이 됩니다. 결과 5C3.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이 아이를 갖고 당연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반대쪽도 해주세요. 그럴까요? 여기도 이렇게 갔을 때 이 아이가 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면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의 결과가 5C1이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1C1을 2C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개수는 똑같아요. 1이나 1이나. 그러면 2C0과 2C1을 합치면 2C1. 그쵸? 아니죠. 3C1. 얘 중에서 큰 거 넣고 두 개 중에 큰 거. 여기서부터 여기를 해줬네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뭐로 바꿔도 돼요? 3C2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3C1 더하기 3C2니까 이 결과는 4C2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합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C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쵸? 여기가 5C2죠? 제가 5C를 잘못 썼네요. 그쵸?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된다? 5C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까지? 하키스틱의 원리까지도 알아두셔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자 규칙이 드러나기가 되게 어려워. 특징이 되게 애매해. 일일이 구하기가 어려워. 이럴 때 실제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뭔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인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꺾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삼각형이 뭐에서부터 출발하죠? 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키스틱의 원리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가보도록 할게요.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정리했었죠. A 더하기 B의 N제곱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세요? 자, NC0의 A의 N제곱 더하기 NC1의 자, A의 N-1의 B, 그쵸? 더하기 NC2의 A의 N-2,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NCN의 A의 0승, B의 N제곱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이가 이제 이항 정리였었거든요. 이 아이를 A 자리에 1을 집어넣고 B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요 아이는 뭐가 되죠? 똑같이 NC0. 어차피 A가 1인데 계속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NC1에 그러면 뭐야? 1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하나씩 추가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NC2의 X의 제곱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은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항 정리 이 그대로 A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B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살짝 쳐다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를 봤더니요. 자, 일단 나는 이 중에서 뭐만 갖고 오고 싶으냐면요. NC0, NC1, NC2 해서 NCN까지 얘네들만 조금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 NC0 더하기 NC1, NC2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뭐 C에 N-1 더하기 NCN까지 같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자, 이 X자리에 뭐가 오면 될까요? X자리에 뭐가 오면 이 아이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1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1이 오면 여기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N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에서 NCN까지 가면 그 결과는 2의 N제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2 OC3 쭉쭉쭉 해서 OC5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반드시 0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OC0부터 OC5까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실제로 조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의 5승이에요 라는 결과를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한테 4C1 더하기 4C2, 4C3, 4C4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2의 4제곱이라고 쓰시되 우리는 여기 앞에 원래 뭐가 와야지만 4C0부터 출발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의 4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실은 없는 아이인데 추가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주면 되겠죠. 4C0이 1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결과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알겠어. 그 다음 요 내용은 이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저는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구해낸 거거든요. 이번엔 x에다가 자,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아이는 뭐가 돼요? 0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 아이를 더하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에다 뭐를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면 nc0 빼기 nc1 다시 더하기 nc2 이렇게 뿔맛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몰라요. 왜? n 값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둘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ncn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끼리 일단 1번과 2번을 더해 볼게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여기는 2의 n승이 그대로이고 어떻게 돼요? 더했더니 무슨 항들이 없어집니까? 홀수 항들이 없어지고 무슨 항들만 남아요? 짝수 항들만 남는데 그 아이가 몇 개씩? 2배씩이에요. 그쵸? NC0, NC2, 그 다음에 NC4 이런 식으로 짝수 항들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여기가 n-1제곱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2로 나눴으니까. 아, 그렇구나. 짝수 항들끼리 합을 묻는다고 치면 결과가 뭐가 될 거다? 2의 n-1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1번하고 2번을 빼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을 빼면 똑같이 이 아이는 2의 n제곱이 돼요. 이 아이는 2의 n제곱으로 변함이 없고 빼면 뭐가 없어집니까? 짝수항들이 없어지고 홀수항들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래서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이런 식으로 홀수항들만 남고 이 아이가 2배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없애고 여기가 뭐가 될 거다? n-1차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OC1 더하기 OC3 더하기 OC5를 묻는다고 치면
이 아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홀수항만 남겨놨네. 그럼 여기는 2의 5승을 뭐로 나눈 값이구나. 2로 나눈 값이니까 2의 4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문제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먼저 볼게요. 필수 예제 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칠판에 안 쓸게요.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2C형, 3C형, 4C, 5C, 3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 18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10까지 어떻게 다 써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2C형부터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나는 2C형, 3C형, 4C, 2까지 갔다고 쳐봐.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5C 뭐가 됩니까? 2예요. 아, 그래? 만약에 3C 1까지 갔다고 치면 이렇게 움직이면 4C 1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앞에는 숫자는 커지고 뒤에는 숫자는 그대로 가는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쭉 가다 보면 10, C, 8까지 가서 이렇게 꺾이는 아이는 11은 하나가 추가되고 이 C는 그대로 가는 거야, 뒤에는. 그래서 11, C, 8과 어떻다?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추론하는 건 실제로 다 쓴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항계수의 성질,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지울게요. 보면 7번에 1번, 7-1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0보다는 크대요. 1000보다는 크면서 NC1 더하기 NC2까지 갔고 쭉 해서 NCN까지 갔고요. 이 아이가 2000 여기 사이래요. 요 아이의 결과가 1000부터 2000 사이 값을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게 이게 있었죠 여러분.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해서 어디까지 가자? NCN까지 가자. 중요한 점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결과는 뭐다? 2의 n제곱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의 n제곱에다가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요만큼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NC0은 1이죠. 그러니까 1을 뺀 값. 이 아이랑 이 둘은 일치하는 값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러면 2의 n제곱이 1001보다는 크고 2001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겠구나. 그리고 이 n은 자연수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2의 10승은 1024인 거 정도는 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보다는 크고 2000보다는 작은 거니까 딱 n이 무슨 값이었겠구나. 10이라는 값이었겠구나 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7-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0C1 빼기 20C2 그 다음에 더하기 20C3 이렇게 가고 뿔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쭉쭉쭉 해서 20C 19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 아이는 20C0 빼기 20C1 더하기 20C2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빼기 20C19 이렇게 여기에서 빼기 20C19 더하기 20C20 이렇게 갔다고 치면 원래 있는 이 x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2번과 같은 형태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결과물은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네들인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20C 19까지니까 여기를 부호도 바뀐 거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 가로친 부분이 이항되고 남은 결과는 20C 0하고 20C 20하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값이란 얘기고 20C 0은 1이고 20C 20도 1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라고 실제로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징을 파악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지우고 갈게요. 필수 예제 8번 보면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8-1번을 보면 20C0 더하기 2 곱하기 20C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0C2 그쵸? 이렇게 되면서
자, 맨 마지막에 2에 20에 20C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여러분 이렇게 뭔가 되어 있으면 뭔가 규칙적인 패턴을 이룰 때 꼭 요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면 자, 이 아이랑 이 아이를 비교를 해주면 이 N자리에 일단 뭐가 왔다는 건 알겠어요? 20이 왔다는 건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자, 뭐가 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X 자리에 뭐가 왔다, 2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이 아이는 보자마자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2에 뭐예요? 20을 말하는구나 라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3의 20제곱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8-2번 보도록 해볼게요. 얘는 31에 31제곱이야. 이것을 9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거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런 꼴로 형태를 바꿔주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1 더하기 30에 31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전개했다고 치면 이런 거죠. 31C0, 31C1에 30, 그쵸? 그 다음에 31C2에 3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31C 31에 30에 31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는 이렇게 둘게요. 그랬는데 얘는 9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900을 약수로 갖고 있는 애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그럼 900을 약수로 갖고 있다는 것은 900은 30의 제곱이니까 30의 제곱 이상을 갖고 있으면 보세요. 여기 보면 30의 제곱 이상을 갖고 있죠. 얘는 무조건 30의 제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얘는 9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제끼고 생각하줘라.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최종적인 이 아이들만 갖고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31C 0은 1이고요. 얘는 31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계산은 3일은 3, 930이기 때문에 얘는 931이에요. 그러면 931을 다시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9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뭐가 될 거다? 31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항 정리는 어렵게 생각을 하면 무한히 어렵습니다. 외워야 될 공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파생되어 있어요. 근데 요 정도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막 보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 튕겨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신 기간이 되면 유형서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